네, 안녕하세요. 소금돌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 환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율 변동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과 이제 또 원달러 환율. 네. 먼저 지금 환율을 한번 보시죠. 예, 환율을 한번 보시면 미국 원달러 환율인데 많이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엄청 내려갔고 3개월 사이도 엄청 내려갔죠. 예, 이게 엄청 많이 내려간 게 8월인데 11월, 지금 오늘이 11월, 오늘 녹화 날짜로는 11월 11일이거든요. 근데 8월 달부터 봐도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월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갔는데 코로나 때 한번 크게 올랐었죠. 예, 근데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좌를 갖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계좌가 녹는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좀 녹아요. 거의 아이스크림이에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화 환산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데 좀 요즘 이것 때문에 좀 녹고 있습니다. 계좌가 이런 표현을. 그렇다면 과연 환율은 예측의 영역인가? 제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은 예측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환율 조절이 가능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절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고 정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계속 내려간다. 또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오를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봅시다. 역대 환율 한번 볼까요? 네, 역대 환율. 2003년에 이렇게 일단 지금 보면 지금 코스피랑 환율의 그래프예요. 보면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환율이 내려갈 때는 코스피가 오릅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가 어느 정도 어, 외국인의 영향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 보통 이럴 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일 때 오히려 코스피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서로 반비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위기일 때를 위기일 때 환율이 오르죠. 환율이 오르고 순간적인 오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오르고 서로 반비례 경향이 있습니다. 역대 환율 그러면 원 달러에 얼마였나 보면 최근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1145원이었어요. 1145원이었고 10년 평균으로 보면 1128원. 128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봤을 때 원달러가 있잖아. 많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아직은 좀 그래도 평균값에 좀 가까이 오긴 왔다. 예, 이제 슬슬 오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고 싶고 너무 아직 완전 저렴한 가격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고 이에 따른 좀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응 방법으로는 이제 꾸준한 미국 주식 매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달러가 많이 환율이 많이 변화가 될 때는 원화와 외화를 같이 보유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굉장히 소금틱하고 솔티티브한 그런 식으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이 되게 싸잖아요. 지금 굉장히 하락된 상태인데 이때 달러를 많이 사놉니다. 달러. 그러니까 전 재산의 일부분을 달러로 갖고 있어요. 환전을 미리 해놓습니다. 이럴 때 많이 환전을 해놓고 적당히 비율을 갖추고 갖고 있으면 좋죠. 갖고 있다가 만약에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때
이때 주식은 아마 떨어졌을 상황이 커요. 그러니까 주식이 위기일 때 환율이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가가 싸다 해서 미국 주식 지금 굉장히 싸네, 애플 엄청 싸네 하고 사고 싶어도 환율이 엄청 높아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화와 외화를 미리 갖고 있어요. 미리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외화를 사면 됩니다. 이때 외화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면 됩니다. 미국 주식.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때 반대로 원화로 바꿔서 뭐 그 차익을 남기는 방법도 있죠. 뭐 근데 주식의 형태가 가장 수익 올리는 데는 아마 좋을 겁니다. 그때 상황일 때는. 그럴 때 사면 되고,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는 아까 환율 올랐을 때는 외화를 이용해서 사고, 환율이 떨어지면 이때 원화로 사는 겁니다. 이때 미리 바꿔놓는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미리 달러로 바꿔놓고, 그럼 환율이 다시 정상화됐을 때 이때 그걸 이용해서 사고, 뭐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꾸준하게 미국 주식을 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손해보지 않고 미국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소금틱한, 굉장히 솔트티브한, 좀 싸게, 좀 짜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환율에 대해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에 대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 왜냐면 뭐 10% 뭐 달러 때문에 뭐 10% 손해를 봤다 해서 그래봤자 최대 10%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우상향 한다고 봤을 때는 환율 걱정 없이 그냥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좀 싸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좀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외화를 좀 갖고 있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좀 시기상으로 좀 조절을 해가면서, 아까 제가 또 5년 평균 원이랑 또 10년 평균 원 달러 환율을 다 작성을 해놨었잖아요. 1145원에서 1128원이었나? 이제 그 사이 안에서 뭐 내려갔을 때 좀 더 갖고 있고, 올라가면 이제 좀 덜 갖고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적당히 리밸런싱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